정쌤인데 이름이 쌤이에요. 성은 정씨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저한테 정쌤 부르면 이름 부르는 거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조심해서 불러주시고, 지금부터 미술 임용고시 설명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프린트를 이미 받았어요. 자, 프린트 받은 자료는 PPT 자료입니다. 근데 이 PPT 자료를 프레즈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임용고시가 쉬운 길이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보는 학생들은 점점 누적되고 있고, 그래서 막연하게 사범대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서는 바로바로 합격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수 3년 전부터는 그래도 문항수가 확 줄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4학년도부터 문항수가 22문항 뭐 이렇게 줄었어요. 그 전년도에는 1차 시험이 막 이렇게 40문항 막 이랬거든요. 그랬다 이제 거의 반 이상 문항수가 줄면서 서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간단하게 쓰는 단답형이 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으면 뭐 1년에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더러더러 많이 나왔었죠. 그게 한 몇 년 이어지다가 이제 올해가 2017년인데 올해 시험 유형이 좀 살짝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유형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문제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굉장히 좀 고난이도로 써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어떤 문제는 정말 초등이나 중등 때 있었던 것처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순서대로 바꿔서 뭐 리을, 기억 이런 식으로 쓰는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는 초수에 합격하는 것이 예전보다는 좀 수월치 않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알뜰하게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회를 좀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 발언 마치고요. 계속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빠르게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사가 있어야 되겠고, 요거는 현재까지 5년 유효입니다. 한번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한국사가 일반적으로 밖으로 공지하기는 고등학교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고등학교 수준이 아닙니다. 70점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69점에서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미술과가 정치 경제 쪽으로는 좀 많이 공부를 안 했거든. 그래서 대체로 뭐 빗살무늬 톡이 나오면 너무 반가워서 막 거기다만 표시를 냈다 하는데, 물어보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였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까득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떨어져요. 얘는 한 3주 준비를 하셔야 돼요. 3주. 그렇게 되고 한국사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1월 달에 보통 시험이 있어요. 날짜가 조금씩 변경이 되는데 1월 달에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있고 보통 그래요. 매년 조금씩 다를 겁니다. 이게 매달 있는 게 아니니까 이왕이면 좀 빨리 패스해 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험은 1차가 교육학, 그다음에 전공으로 소위 1차가 되겠죠. 여기에서 모집 정원의 1.5배나 2배수를 뽑습니다. 지역마다 달라요. 응시하는 지역마다 다른데, 응시 지역은 지금 고민할 게 아니라 응시 원서 쓸 때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뭐 이런 식으로 도시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생각하시고 그 지역별로 모집 정원에 1.5배수거나 2배수 정도 뽑아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보게 해줍니다. 그럼 이제 2차 시험은 교직 면접이 따로 있고, 이건 교육학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수업 실현, 학습 지도안. 학습 지도안은 시험을 보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대신에 학습 지도안을 보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은 수업 실현과 학습 지도안을 같이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 10점, 10점 이렇게 되는데, 경기도일 경우는 지도안이 생략되어 있고 대신에 수업 실현에서 20점 이렇게 돼버려요. 또는 인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것. 그 다음에 실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 실기도 지역마다 4과목이 있고 2과목 보는 지역이 있고 심지어 1과목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목이란 서양화,
전통회화, 디자인, 조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오늘 2차 수업 실현 지도한 오늘이 이제 종강이라서 1차 끝나고 오늘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시행 일정인데 이것도 내년 5월쯤 되면 공고를 합니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인데, 올해는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무슨 뭐 유초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지가 굉장히 늦게 나왔고요. 보편적으로는 원래 6개월 전에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보통 법의 규정은 2달 전에 알려주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알려줘서 일반적으로 한 보통 5월 달에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국가가 뭐 한 달 전에 공지한다고 해서 누가 따질 사람이 없어요. 좀 불친절한 그런 운영 체계가 된다면 좀 늦게 발표할 거고, 보편적으로 좀 친절하게 운영을 한다면 국가고시를 좀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평가원이라든가 뭐 교육부 쪽이라든가 각 시도교육청이 들여다보면 모집 공고가 아마 뜨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확정 발표 따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공지할 때랑 확정 공지할 때하고 인원이 조금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조금씩 추가가 되죠. 그렇게 되고요. 내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일반적으로 11월 초,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시험 보기 때문에 날짜로는 12월 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오늘까지를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내년에 공지가 나오면 좀 자세히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를 참고하자면, 그 10월 21일, 그 다음에 뭐 7일, 25일 시험 보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전공시험 문항 유형은 요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그 다음에 전공, A형, B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고 교육학은 점점 한 문항인데 아마 이제 교육학 선생님들한테 뭐 설명을 다 들었겠지만 이 문항이 안에서 소문항으로 쪼개서 나오는 추세입니다. 점점. 그런 추세라서 오히려 교육학은 좀 접근하기가 예전보다는 좀 수월해졌다는 느낌이 올해 시험은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늘 똑같이 가지 않고 들쭉날쭉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전 연도로만 꽂혀서 대비 전략을 세우면 좀 곤란해집니다. 한 2, 3년간의 긴 코스로 교육학의 특성, 전공의 특성을 좀 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올해 2017년 시행한 시험은 대체로 쉬웠다고들 합니다. 대체로.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전공은 반대로 대체로 어려웠다. 이런 추세이고요. 전공은 기입형, 서술형, 이런 얘기가 있고,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기입형이 없어지고 전부 다 서술형으로 바뀐다 하는 이야기도 떠돌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냥 소문일 뿐이고, 국가가 혹은 평가원이 공지를 해야만 확정되는 거니까 너무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 기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입형, 서술형, 그다음 B형이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항수는 조금씩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배점 숫자도 좀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자면 2017년 시행했던 문제를 기준으로 보자면 기입형 8문항인데 영역별 기초가 나왔고 심화가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청동 주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시험날 그 다음날 정답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정답 영상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 좀 드렸었는데 문제는 고대 그리스를 물어보면서 청동 주물 제작 과정을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그 주물 제작 과정이 다소 현대적인 용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좀 혼란을 겪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심화적인 내용이죠. 그런 것들이 이번 시험에 좀 차이난 이전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용어도 일부분 나왔죠. 예를 들어서 3번의 끼아로스코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전 용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전에 없는 용어도 몇 개 좀 있었다는 것. 그 다음 미술 임용고시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색채학 문제라든가 애니메이션 문제라든가 좀 그랬고요.
그래서 기입형을 해결하려면 강론서를 봐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강론서란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가거나 교보문고를 가거나 하면 예술 코너 혹은 미술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판매하는 납권을 강론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양미술사, 그쵸? 혹은 어떤 만에 이렇게 작가별로 있거나 어떤 제목별로 이렇게 한 권씩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강론서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렇게 통용합니다. 강론서. 혹은 이거를 다른 말로 필독도서라고도 하죠. 혹은 참고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론서를 필독도서 혹은 참고도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본서라고 하는 건 이후에 화면에서 보겠지만 내년에 새 책이 출판이 됩니다. 완전 개정돼서요. 그 책을 기본서라고 합니다. 이 기본서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책이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본서는 제가 편저자이고요. 그 책을 보면 임용시험 전체의 70에서 80%는 소화할 수 있는 책이다. 수험생이 기본적으로 봐야 할 책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본서 그러면 선생님 만든 책, 강론서, 참고도서, 필독도서 그러면 시중에서 판매하거나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올 수 있는 책. 그렇죠? 빌려오고 전화번호 바꾸시고 그러죠? 시험 끝나고 다시 갖다 주고. 3분 웃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복 받을 거야. 서술형 문제랑 논술형 문제 요번 시험을 보자면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논술형은 한 문항인데 들여다보면 서술형이 한 3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성격이 비슷해요. 얘네들은 한 문항씩이고 얘는 한 3개 정도 합쳐져 있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얘네들을 보면 영역별로 중요 내용이 하나씩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것이 현대작가 중에서 중요작가, 특히 A형의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현대 조각작가인데 사실 그 작가는 제가 정답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YBS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유명한 영국 그룹에 소속된 작가이기도 합니다. 마크 퀸이라든가 질리언 웨어링이라든가 이러한 작가들처럼 데미안 허스트라든가 그러한 작가들과 맥을 같이 하는 작가라서 중요 작가로 볼 수 있고요. 그 작가의 작품이 좀 나왔었던 거. 그럼 이제 문제 심각해져요. 그러면 그런 작가들마다 자마다 다 준비하고 자료 찾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20년 걸리죠. 그게 좀 문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이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태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나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팀워크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서라든가 공부해야 될 것들을 하고 나는 좀 더 면밀히 연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업할 때 제시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술 사조는 여전히 나왔고요. 근데 이 사조를 물어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사조가 인물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구도가, 화면에서 구도가 혹은 화풍이 어떻게 변했느냐를 물어보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 과정, 예를 들어서 실크스크린 제작할 때 뭐 이런 과정들, 이건 여전히 나왔던 문제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하는 비교 서술 형태가 서술형, 논술형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15 교육과정, 요게 여러분들이 2019년 정도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는 계속 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 요걸 미리미리 좀 프린트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요렇게 좀 됐어요. 전반적으로 대충 올해 시험의 특성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면 복 받는 거야. 저기 뭔가 어디다 쩔어보면, 그렇죠? 곤란해요. 다음에 문학 영역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번에 시험 봤던 건데요. 1번이 학자가 나왔어요. 여전히 미술교육론은 학자가 나옵니다. 학자가. 이 학자는 기본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 내가 아까 만들었던 책, 이따 볼 책이고요. 강론서를 보면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 강론서는 여러 권의 필독도서 혹은 참고도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선택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책을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보는 게 아니라 꼭 봐야 될 부분만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동안 준비할 수는 좀 없고, 그쵸? 이왕이 되려면 좀 빨리 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조서청동 주물, 요건 이제 문제풀이 때 해결할 수 있고, 조형론, 요건 기본서로. 그래서 학습 전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잘 세우면 요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 문제풀이 이렇게 되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기입형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이제 9번부터 A형 14번까지 되는데, 얘네들 역시 기본서, 강론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심화서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 얇은 책이 있어요. 심화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 문제풀이는 7월부터 하게 되는 수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강론서, 문제풀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민화상징 문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화면은 인터넷 다음 카페로 가면 미술교육학 정샘 치면 이렇게 나오는 화면입니다. 우리 카페예요. 제가 정시라서 무조건 정리시켜 드려요. 들어오시면 다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메뉴를 이렇게 내려보면 요 항목에 제가 정샘 문제랑 기출 문제를 비교한 그 매뉴얼이 있고, 그걸 클릭하면 요 화면이 떠요. 요 화면은 이게 첫 페이지고요. 그래서 1번부터 논술 문제까지가 요게 기출 문제. 요거는 이제 내가 냈던 문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요 화면 뒤쪽에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요거 논술 문제, 이건 이제 디자인 문제, 서양 미술사 문제, 그래서 한국 미술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인데, 요건데요. 요 문제가 우리가 조금 전에 프레즈로 봤던 문자도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 문제는, 이게 좀 기출문제입니다. 요쪽은 기출문제고, 요건 제가 냈던 거고요. 이 내용은, 2009 개정, 교과서, 그러니까 학생용 교과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말하는 교과서라고 말하는 건 학생용 교과서를 말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교과서 금성출판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과서는 그동안에 이제 메인 수업도 있었고 교과서 분석 수업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때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프레즈를 보고 있는데 얘네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심화서도 봐야 되지만 교과서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쭉 보면 기본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론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 혹은 2년 공부하면서 계속 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논술형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술형 3개가 섞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용미학하고 비고츠키라고 하는 학자, 그 다음에 대화중심 감상법, 요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서술형으로 이제 구조가 이렇게 짜여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PPT로 제가 전환을 해서 지금 요쪽 화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봤고 지금 문항별로 이렇게 봤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조금 전에 그 민화상징 문자도 여기 교과서라고 기록되어 있고 프레지에는 그냥 뭐 이제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 부분 그렇고,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요약돼서 여기까지 이제 조금 전까지 이 논술령 관련된 걸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쭉 봐왔는데, 그래서 정쌤 교수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라고 한마디로 물어보자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기본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수험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요건 지금 여러분 페이지에 없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얼굴들이 올까 궁금도 했고 기대도 하면서 또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이후에도 많이 있을 텐데, 영상 보는 학생들 어떤 인재들이고 어떤 얼굴일까, 이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좀 줄까, 어떤 말이 좀 더 현실적이고 어떤 말이 좀 더 이들에게 필요한 말일까 고민하다가 한 페이지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프린트에는 없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문제를 쭉 훑어서 전략을 세우고 그러고 봤더니 기본서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강론서 공부를 이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강론서는 이제 제가 소개도 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찾아도 볼 것이고 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범대학교 해당 교수님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시험에 준비돼서 응축된 자료가 있는 건 아까 봤던 우리 카페로 가서 필독도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한 페이지 쫙 나와요.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과서는 이제 바뀐 교과서로 보셔야 됩니다. 내년도 2018년 몇 년도요? 2018년 2월 달에 교과서를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를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쭉 훑어보는 공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빼서 암기하는 공부.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요 페이지가 지금 이 화면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재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년 동안에 사실은 말이죠. 이것도 사실 정설이었는데 새로울 것 없는 정설이었는데 보통 임용생들이 공부할 게 워낙 많거든요. 교육학 해야지, 그죠? 전공도 해야지, 또 실기도 고민스럽지, 그죠? 또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못해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는 논문해야지, 교생해야지, 꽃피는 봄이 오면 또 세월은 훅 가지 막 이래 돼서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생략했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내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가 40문항에서 22문항 확 줄면서 기입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초수에 합격하는 사례도 종종 생기고 이래서 기본서로만 합격한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있어요. 여전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 경우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올해, 그 다음에 내년 앞으로는 이제 이걸 꼭 봐야 되는 상태.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과서도 제가 교과서 강의를 했었어요. 했던 부분이 또 금성출판사였고, 그러나 이제 그걸 안 본 학생도 많이 있죠. 그리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각자가 학생 교과서는 한번 봐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고 이걸 토대로 문제풀이는 이제 늘 했던 거니까요.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고요. 계속 그래서 화면 넘어가면 저를 이제 좀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시험이 이래 됐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어땠느냐? 임용시험은 이랬는데 정세임 교수랑은 당신은 어땠느냐라고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하고 수업하고 해왔는데 그냥 냉정하게 제가 저를 좀 되돌아보고 또 학생들하고 의견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자료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카페에. 그래서 빈 말로만 이렇게 하는 성격은 아니고 이 화면을 보면 쭉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이니까 화면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좀 열어보시면 좋겠고, 더 고마운 거는 문제풀이 기간에 사용했던 것만 여기다 지금 나열한 겁니다. 문제풀이. 그러니까 내 책이 있어요, 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고 문제풀이 때 했던 것만 있고요. 가운데 있는 점은
내가 다루지 않았다는 거. 그 영역별 정리는 했었어요. 문제풀이 기간에 수업 다 끝나고 프린트물 다시 만들어서 자,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자 라고 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이런 거. 근데 그거 굳이 안 넣었습니다. 여기다. 그래서 그냥 담백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1년 동안 열심히 그래도 내 관점과 방향은 어긋나지 않았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적중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를 보면 적중과 부분 적중 이렇게 되어 있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거는 문제 전체를 제가 다룬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4점짜리 문제인데 어떤 거는 부분만 다룬 게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있는 상태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보면 적중도라든가 시험 유효도,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문자도 같은 경우는 뭐 참여도 같은 경우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처음 보거나 아니면 이제 영상으로 봤거나 이럴 텐데 1년 동안 저랑 같이 했던 학생들에게 물어보다 하면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강조했던 것들은 그래도 다 시험에서 이렇게 포함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유효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수업 시간 다루는 설명이 대부분 출제됐다는 거, 또 근접성이 좀 높다는 거, 문제 퀄리티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수업하기 전에 짧게 여러분들의 공부 상태 제가 물어본 것처럼 매 시간 여러분 공부 상태에 맞춰서 수업을 좀 진행할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짧은 기간에 합격하는 게 좀 목적이니까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요 자료들이 이제 우리 카페에 가보면 있는 자료들입니다. 전부 다 문제풀이 됐던 것들이고요. 완전 혹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까지 솔직하게 언급을 다 했습니다. 요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 부분이 없잖아요. 화이트 리드.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내년도에는 중요 작가는 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프린트물로 나가고 같이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 부분은 제가 올해 이거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그 실크 스크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뤘죠. 이런 것들은 지금 9월달, 7월달, 뭐 심지어는 뭐 4월달 모의고사, 그 다음에 6주차 몇 번 이렇게까지 쭉 했던 것이라서 참 다행스럽게 방향은 맞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고마운 거는 이제 고마운 것이죠. 사실은 논술 문제가 거의 똑같았어요. 그런 거는 방향이 맞은 거는 제가 그래도 숨쉬고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대할 때 좀 자신 있게 대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는 그게 좀 다행인 것 같고, 우리 학생들도 사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아주 옛날 방식이라면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운전하고 찾아갈 때 찾아가는 방법이 지도 종이로 된 거, 큰 거 준비를 해서 가거나, 가다가 세워서 동네방네 물어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옛날 방식이라면, 요즘은 내비로 검색하면 내비가 쫙 안내 다 해주잖아요. 자, 그 역할을 내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만큼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방향이 맞는다는 건 이게 자칫 자랑처럼 들을 수 있지만 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임용시험을 패스할 때 현실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럽다 하는 부분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1년 기껏 같이 공부했는데 공부한 것들 안 나와버리면, 물론 시험은 자기가 보는 거지만 아무래도 좀 막 밉고, 누군가가 밉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거니까 이것이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이제 우리 카페에 있으니까요. 자세히 좀 보시고, 다 밑줄 다 해놨어요.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해놨고,
특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도판이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요것도 이제 그림이랑 요 물어보는 요게 거의 요거 이제 정답입니다. 요 밑에 있는 요거는 문제풀 때 썼던 정답. 요거는 지금 그림이 달라요. 그림이 다른데 무슨 뭐 이게 왜 적중이냐 그런데 요 문제 밑줄침을 가만히 읽어보면 투명 수채화와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명 수채화이고 이게 과슈이고요. 요걸 이렇게 비교해서 수채화는 이러하고 과슈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요게 정답입니다, 지금. 요런 형태인 거죠, 지금. 이런 것도 그렇고. 어차피 제 설명을 들으려고 오셨으니까 한마디만 추가하자면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주 흐뭇해서 저 나름대로 좋아 뭐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요게 기출 문제인데 논술 문제예요. 10점짜리.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선생님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 문장이 제가 냈던 문장이랑 똑같더라고. 그래서 이건 막 기분이 막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기분 좋은 건 여기까지. 우리 학생들이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내년에는 좀 어차피 이렇게 방향이 맞아서 이게 전개될 때 우리 학생들도 같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워낙 공사가 다 망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쁘시고 놀아야 되시고 또 밥은 노량진 와서 컵밥 2,000원짜리 먹는데 커피는 또 7,000원짜리 드세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나와 함께 웃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게 상당히 고민인데, 연구실에다 채찍을 좀 사다 놓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공부 안 하면 등짝을 좀 이렇게, 그건 안 될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합니다, 지금. 사실 그게 제일 인간적인 고민이에요. 저는 현실적인 방향은 잘 잡았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보이고, 수업 시간에 이걸 다루면 시험지에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은 막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나고 내가 시험장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대신해서 가는 느낌이 드는 거니까 그럼 이 학생들이 가서 시험을 잘 보게 해야 되는데 이 성인들이라서 예를 들어서 초등이나 중등 정도면 야단도 치고 말이지 이러면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고 속이 상한 게 현실이야. 이게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과제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어떻게 공부 좀 했어? 어떻게 뭐 어려운 건 없어? 라고 이렇게 대면하면 물어보는데 나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어떻게 공부 좀 했어요? 어떻게 일주일 어떻게 보냈어? 이게 습관처럼 나오는데 학생은 늘 부담돼. 이 인간이 또 왜 물어봐? 내가 논 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누적되면 시험장 갔다 나올 때 쪼그라들고 나오고 그걸 잘 이겨내면 요번에 자동차 사자 뭐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냥 합격적인 눈에 막 떠다니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제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험은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유형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깊고 넓잖아요. 누군가 자꾸 재촉하고 당금질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 제가 늘 말로는 해요. 잔소리도 하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1년 내내 늘 조심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쭉 시험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에 대해 소개도 좀 했고, 제 수업에 대한 안내도 좀 했었고, 그 방향성. 그럼 이제 시험 유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기입형은 아까 봤던 것처럼 기본서라고 하는 책, 수험서, 그거를 이해하고 암기 하시면 됩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2권짜리. 얘는 거의 비계 정도 이상, 100이 있잖아요. 그 두께가 되기 때문에 천만다행한 건 칼라란 말이죠. 그래서 그림이 있어서 졸음을 쫓긴 해. 그런데 어쨌든 두꺼워. 그동안은 이렇게 대학원 갈 때 이렇게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거의 얘는 그 무장공비처럼 이렇게 메고 다녀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깨를 듬직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문제는 얘를 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시험 볼 때쯤 되면 암기가 돼요. 시험 볼 때쯤 되면. 근데 1월, 2월부터는 도무지 암기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줄일 거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반복해서 보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용어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중에 가면 살 수 있고요. 도서관에 가면 빌릴 수 있습니다. 미술 용어 사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무려 한 8개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미술과는 한 2-3 종류 정도만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첫 번째 세계미술 용어 사전이 가장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걸 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강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보문고라든가 도서관에 가면 구입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자기는 비사되거나 교육대학원을 안 다녔어. 그래서 교직이수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서양학과야. 이렇게 되면 대체로 디자인은 아주 거리가 멀죠. 이렇게 좀 싫어져요. 그런 데다가 뭐 디자인 역사를 물어보는 순간 머리 확 지나고 갑자기 그 린시드 냄새가 맡고 싶어지고, 자기는 어느새 작업실로 가고 있고, 작업실에서 물감을 안 들고, 숫자 안 들고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럴 경우는 디자인 강론서를 보는 거예요. 뭐 디자인의 이해, 디자인의 역사, 디자인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는 거다, 이거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작가 공부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찾아보시는데, 그럼 어떤 작가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수업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을 하자면, 용어로 접근하죠. 예를 들어서 인상파. 그렇죠? 그러면 인상파에 대한 설명이 용어 사전에 나와요. 우리 기본서에 나옵니다. 특히 거기에는 특징, 배경, 작가가 쭉 나오죠. 그럼 그 작가 이름 보고, 용어 사전에 있는 작가 나와 있는 걸 보고, 그 작가를 따로 찾아서 연구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늘 자기가 자기를 의심스럽고, 이게 내가 맞는지 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여러분 혼자는 좀 어렵고, 저랑 같이, 혹은 모든별 활동,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거 기본반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보통 2달 정도면 보통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은 논술형도 같겠죠. 아까 논술형은 서술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서술형은 주제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제별. 미술사 하게 되면 이번엔 불상 이렇게 주제, 종 이런 거, 그쵸? 탑 이런 식으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별 공부 좀 하시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일부분만 암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때 적극 그런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암기하시면 되죠. 그리고 교과서 도판, 교과서 학생용 교과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언제 사요? 벌써 잊어버렸지. 잘 잊어버리셨어요? 감사해요. 언제 산다고 그랬어? 2월 달에. 날짜는 아직 몰라요. 파는 날짜 따로 딱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그 파는 곳에서 준비가 되면 팔리기 때문에 2월 달쯤 되면, 2월 초쯤 되면 보통 일선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새 책을 사는 그 시기에 같이 사야 되는데 물건을 쌓아놓고 팔지 않고 없으면 재고 끝, 없어 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널널하게 2월 달이니까 오늘이 26일 내일 모레 싸면 되지 하고 가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보통 2월 한 10일경쯤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고, 재고 같은 경우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중요한 도판, 그 작품,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작품을 좀 이해하고, 작품에 대한 이렇게 해설문을 자기가 쓸 수 있을 만큼, 이 작품은 작가가 누구고, 그 그림 밑에 나오죠. 그래서 어느 시대, 그래서 유파가, 화풍이 어떻게 되고, 특별히 재료는 뭐고, 재료의 특징은 뭐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을 만큼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요게 서술형이 되고, 아울러 논술형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려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거 안 되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부터 닦아놔야 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닦아놓고, 그리고 반복하면서 진행해야 되겠죠. 요게 기본서입니다. 내년에 바뀔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 빠르면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교본 문구에 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검색하면 쭉 아마 검색창에 뜨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핵심 이론이 총 수록됐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 80% 이상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 좀 쉬울 거고요. 중요 작가 작품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올해까지 썼던 거에서 좀 더 추가했습니다. 도판을. 그림을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순서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갖고 있는 책은 뭐 일부분은 똑같은 부분도 있지만 변치 않는 건 있으니까 순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색채학이 좀 앞으로 오거나 혹은 디자인 일반이 뒤로 가거나 혹은 전통회화가 뒤로 가거나 서예랑 좀 묶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왜냐면 성향이 비슷한 애들은 전통회화를 배우고 바로 이어서 서예를 배우게. 이런 형태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내용이 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심화서 내년에 또 바뀝니다. 표지는 이대로 갈 거예요. 표지는. 이건 단권이에요. 크기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해서 가지고 다니기 좋고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2차 때 지금 제가 오늘 마무리하는 종강 수업 지도안과 수업 실현이 뒤쪽에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요. 업로드 돼가지고 자료가 추가돼서 새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연간 학습 계획을 제가 세웠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일반적인 흐름.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새로울 건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보편적으로 이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 보통 하죠. 이건 과를 떠나서 모든 과목이 다 이렇게 해요. 음악, 미술, 체육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론 학습하고 응용 학습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이렇게 보는 이런 순서로 보통 1년, 2년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1, 2월은 반드시 기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본 정리. 그래서 이제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괜히 크리스마스 이브 막 즐거워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마음을 다잡고 일단 열심히 노는 거야. 일단 놀고 시작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공부 좀 할라 했더니 연말이잖아요. 재활 정책 좀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 강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30일 그 며칠 사이에 자기가 자기 정리를 좀 하고 시간 관리, 마음 관리 이런 거 좀 정리하고 차분하게 준비해서 탁 운동화끈 조이고 달린다 하는 마음을 가져가야지. 어머 1월달 처음인데 뭐 이렇게 그때 분위기 잡으면 이미 남들은 저만큼 달려가 있어요. 저만큼. 그걸 아셔야 되고 한편 이쯤 되면 1차 발표 끝났거든요. 그죠? 그러면 대다수 안 된 학생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또 준비를 할 타인데 이미 기본서 공부 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맞붙여 놓으면 초등학생하고 대학생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 그쵸? 그러려면 지금부터 마음을 조금씩, 혹은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마치 영상 보는 순간 이제부터 내가 좀 이게 널널하게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을. 즐겁고 유쾌하게 공부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마음에 칼은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에 심화이론 때 3월부터 이제 가야 되겠죠. 서술형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과서가 새로 바뀌어요. 매년 2월 달에 바뀝니다. 올해 것 다 못 써요. 새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교과서에서 나올 거 아까 말씀드렸죠. 출제된 문제가 그렇게 교과서에서 종종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해소하려면 교과서를 봐야 되니까 2월 달에 교과서 준비하고 3월부터 교과서 보는 겁니다.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 그거, 그 다음에 주제별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기출 공부를 요 실력이 쌓여지면 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출을 미리 보게 될 경우 정답만 보는 거 외에는 공부가 안 돼요. 이게 왜 나왔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중요한지, 그래서 앞으로 뭐가 나올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지.
그쵸? 뭐, 처음 봤는데 뭘 알 게 뭐 있어요. 근데 늘 다니던 길 운전하다 보면, 아, 저기서 보통 무단횡단이 많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죠? 공부가 좀 되면, 아, 그러고 봤더니 이 문제가 이 영역에서는 좀 중요했었구나. 전통회화에서 민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구나. 민화는 보통 상징을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상징이 나왔네? 라고 알게 되는데, 이때 기출을 봐버리면, 민화? 문화?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여행하고 똑같은 게 기출입니다. 아는 만큼 가서 뭔가 쌀쌀할 수 있죠. 기출은 미리 보는 건 그다지 권하고 싶진 않아요. 뭐 열어볼 수 있죠. 한글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도전, 어떤 그 좋은 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힌트, 이런 것들은 이때 여러분들이 캐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기본을 닦아 나가고 요때쯤 보통 합니다. 아마 교육학도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깔려요.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계획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요 순서로 쭉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월이 2차, 그죠? 12월 달, 11월 달 이제 1차 시험. 그러면 1년을 이렇게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계단을 밟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반, 서술, 심화반, 기출, 문제풀이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요것을 제가 더 추가해서 1월부터 꾸준하게 강론서는 보는 게 좋겠다. 꾸준하게.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권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고 저도 연간 커리큘럼 이렇게 짰어요. 저도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을 1월달 기본반, 3, 4월은 기본에다 심화, 그리고 강론서를 1월부터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교과서 분석 강의를 새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마인드맵은 이렇게 쭉 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방향성하고 제 1년 커리큘럼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잘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연간 커리큘럼을 올해하고는 좀 다르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는 저를 이제 안내를 하자면 정규 강의는 매주 토요일입니다. 정규 강의는 매주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저랑 하게 되는 스터디, 이건 희망하는 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조별로 묶을 텐데 요걸 별도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올해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말이보다는 학생들 스스로가 느낀 건데 올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학습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사람들도 인성도 좋고 서로가 도와주는, 그래서 굉장히 좀 따뜻하고 좋게 이렇게 1년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몇몇 사람들 얼굴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터디를 꾸준하게 해왔더니 서로가 아는 시간도 많아졌고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협력했던 것들이 굉장히 좋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모로 좋아요. 단 내가 좀 피곤하다는 거. 요거 말고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지방 강의는 좀 안 하고 대신에 이제 대학원 강의라든가 학부 특강은 좀 가고요. 그런 건 이제 짧은 시간 갔다 오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고 지속적인 지방 강의는 안 하고 서울 강의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강론서는요. 저는 내년에 이렇게 짰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각자가 보시거나 아니면 함께 보시거나. 일단 1, 2월달 서양미술사가 제일 쉬워요. 1, 2월달은. 왜냐하면 기본적인 거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거든, 내용이. 그런데 얘네들은 한국미술사 미술교육은 머리 쥐나기 시작하는 애들이야. 옆에 항상 고양이를 내비둬야 돼. 머리 쥐나니까 쥐를 잡아보려면 고양이를. 근데 얘는 좀 만만하거든요. 왜? 일단 도판이 커. 지문이 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얘는 1, 2월달 보는 게 훨씬 공부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 2월달 서양미술사를 좀 여러분들하고 마스터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3, 4월 때는 항공비사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얘는 넘기면 그림은 하나도 없는 애들. 정말 지옥 같은 애들. 하지만 요때쯤 되면 여러분들 공부 습관이 좀 쌓였단 말이죠. 1월 달에 가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봐봐. 도서관에 딱 앉지? 앉자마자 이렇게 둘러봐. 그리고 괜히 깨끗한 데만 닦어,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몇 개 책도 없지만 괜히 이렇게 옮겨놓고, 뭐 의자 이렇게 당겨보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5분을 못 앉아있어요. 정말 내 말 틀리나 봐. 그리고 이제 마음먹고 공부하려고 해서 봤더니 이제 3분 지났어. 그런데 어디서 빙 울려 또. 이런 세월이 여기 계속 가는데, 요때쯤 되면 그래도 진득하게 앉아서 한번 딱 앉으면 1시간, 1시간 반 공부를 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 요때 이렇게 그림 없는 애들 공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림 없는 애들 공략하라고 그러면 에마 시절이 그만 확 찢어버리고 나가버린다고. 공부 방법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요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고요. 요약 정리, 핵심 내용을 제가 따로 추려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론서를 볼 건데 밑에 도서명, 출판사명은 나중에 알림 드릴 거예요. 1월 달 건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강론서를 각자가 빌려오거나 준비하거나 사오거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요약 정리를 아주 쉽게 쭉 줄여가지고 핵심 정리를 혹은 그 도판을 뽑아서 프린트로 별도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책은 없어서 이렇게 옆 사람과 이렇게 어깨 너머 같이 볼 수 있어도 요 자료 있으면 공부는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요거 확 줄여가지고. 그러나 기본 책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오거나 빌려 오시고 가급적이면 빌려 오시고 만약에 그래도 없을 경우는 요약 자료를 좀 기대하셔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명은 그때그때 알려드릴 겁니다. 그때그때. 그리고 요거를 해두면 남들은 못 푸는 문제를 반드시 풀 수 있다. 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그 남들이 못 푸는 문제 점수가 몇 점이에요? 보통 2점, 4점, 뭐 10점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난 거죠. 1월달 봅니다. 기본서 중심으로 수업하겠습니다. 저는 영역별로 체계적인 미술사 강의를 할 거고요. 기입형 100%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수준별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달에 상담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개별을 통해서 상담을 좀 많이 하고 1월달 커리큘럼 이렇게 됩니다. 일단 6일날 출발할 거예요. 토요일날. 메인 수업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금토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2월달에는 토요일만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3월 첫 토요일이 3월 3일이라서 여기까지 물려있고 그래서 총 12번이 됩니다. 12번이라는 뜻은 굉장히 횟수가 많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월달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못 외우거나 일단 얘네들은 다 만져보고 이렇구나 이런 애들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어야 그 다음부터 수월해지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현대미술교육론 그 다음에 이거를 2주차에 걸쳐서 하고요. 교육과정은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짧게 해도 괜찮아요. 낼 거 다 냈어요 이제요. 그래서 내는 사람도 머리 아플 거야. 쌤통이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또 이게 얘도 또 그림이 없는 애들이거든. 그냥 교육과정 공부하라고 하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이렇게 배부자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제가 아주 쉽게 접근해서 간단하게 끝을 낼 수 있도록 그러나 핵심은 이거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양화 조형론, 조소이론, 판화서예, 전통회화론 그래서 서예랑 전통회화를 같이 묶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색채학 먼저 끊고 디자인 역사, 디자인론 공예. 이 공예는 5대 공예 다 들어갑니다. 금속 공예, 도자 공예, 목 공예, 그 다음에 염색 공예, 유리 공예, 기타 공예 이렇게 공예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미술사, 한국 고대, 근대까지 3회에 걸쳐서 하고 서양 미술사도 고대부터 중세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커리는 보편적인 커리이고요. 올해 시험에 봤더니 과거에는 중세는 중으로 밀어버려 안 했잖아요. 근데 올해 시험에 그런 게 많이 나왔어. 기출문제를 본 사람은 딱 표정이 밝아질 텐데 표정이 어둡구만. 아까 봤던 마르티니 같은 경우는 중세인데 후기 고딕쯤 돼요.
초기 르네상스 겹쳐 있는 고상태인데, 그러면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리스 중세 르네상스 이렇게 갔던 것이 여태까지라면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그리스 로마 따로 빼고, 그리스라고 로마를 쪼개서 따로 빼고, 그다음에 중세도 비잔틴, 로마네스크 따로 떼고, 고딕도 초기 고딕, 후기 고딕 따로 떼고 이렇게 해야 돼 이제는. 그런 것이 훨씬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번입니다. 12번. 그러면 아마 알뜰하게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그럼 1월달에 강론서 어떻게 할 거냐? 1월달에는 공부할 게 너무나 많으면 지레 겁먹어 버리기 때문에 1월달은 좀 더 쉽게 접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상태, 베이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강론서 공부 대신에 상담을 많이 좀 할 거예요. 상담 많이 하고 공부 안내해 주고 배웠던 것에 대한 안내, 복습을 해 주고, 2월 달에 서양미사 이은기 선생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정년하셨는데 사범대학교 모 교수였고요. 출제위원이셨습니다. 재밌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이 도판이 이따시만 해요. 설명은 밑에 요만큼. 그래서 접근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출제도 많이 됐던 책이기도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볼 겁니다. 네 번. 네 번 보고 마지막 날에는 총정리하고 우리끼리 책 보면서 풀어보는 형성평가하고, 그리고 개별 상담, 공부의 상태, 이렇게 해서 공부하게 되면 1월달, 2월달 서양미술사 3번 메인 강의, 그다음에 강론서 강의 하게 되면 얘네들은 정리가 될 거고요. 3월부터는 8번으로 돌아가겠죠. 강론서가 3월부터는 이제 공부할 훈련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3월부터는 한국미술사를 별도로 갈 거고, 또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잘 따라오면 또 다른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마다 조금씩 바꿔놓을 거예요. 주교재가 있고요. 요약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터디. 매주 토요일 날이 기본 강의입니다. 메인 강의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강론서죠. 그래서 강론서랑 기본 강의가 되면서 이거를 수요일이거나 목요일이거나 둘 중에 하루 조별로 날짜를 잡아서 만날 겁니다. 연구실에서 만날 거예요. 조별로 만날 겁니다. 그래서 복습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강론서로 가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기본 강의를 듣게 될 거예요. 이거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또 반복 복습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올해까지는 월화 했었어요. 그랬더니 교육학 시간하고 자꾸 겹쳐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격학은 좀 월로 빼버리고 우리 전공 스터디는 수요일 수수하게 공부하고 목요일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학습 방법, 서술형 쭉.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은 심화서랑 기본서 같이 볼 겁니다. 요게 올해랑 달라진 거예요. 기본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심화서 공부를 할 거고요. 서술형, 유형별로 공부할 거고, 참고서도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요때 되면 제가 미리 2월 달쯤에 다시 자세한 안내를 해 줄 거예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3, 4월 달은 콜라보레이션이다. 이것저것 섞어서 같이. 그러면서 기초와 심화를 반복해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알뜰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 4월 달에 교과서 볼 겁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우리 카페에 제가 공지를 미리 띄울 거예요. 교과서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사세요. 이렇게. 교과서가 그다지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얘네가 모이면 비싸. 한 권만 사려면 얼마 안 비싸요. 애들 사는 거라서. 몇천 원, 만 원, 이렇게 되는데, 요걸 10권 사고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다 사러 가면 무리가 되니까, 그 중에서 제가 미리 다 검토해보고, 미리 사서 다 보고,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책으로만 몇 개 엄선해서, 무슨 책은 반드시 준비할 것이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럼 최소한 그거 몇 권만 준비를 해두시면, 3, 4월 달에 저랑 같이 교과서를 보면서, 기출문제 도판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메리트죠. 이게 굉장히 메리트예요. 그 다음에 시험 영역 중요 핵심 정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용시험 보는 그 모든 내용이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배웠던 거를 또 한 번 리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저절로 반복이 되는 시스템이야.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은 기출을 볼 거고요. 기출 문제, 최신 문제 형태로 가겠습니다. 특별히 예상 문제까지 같이 이때 문제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문제를 미리미리 풀어본다는 거. 미리미리 문제를 풀어본다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세한 건 요때 미리미리 또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5, 6월 달은 여러분들이 논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5, 6월 달부터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 쓰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자세한 안내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 8월 달부터 문제풀이 나가겠죠. 요때부터는 정말,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PPT나 우리 카페에 봤는데, 보세요. 몇 월 달부터인가, 이거. 내가 낸 문제예요. 요거 외웠으면 얘는 풀었다는 얘기잖아. 간단히 말하면. 7, 8월, 7월, 9월, 6월 달 뭐고, 7월, 9월, 11월. 이때 문제 풀이인 거거든. 간단히 말하면, 이 단어 문제랑 정답을 외웠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푸는 거야. 그러니까, 7월 달 공부할 때, 1월 달 일찍 놀았지, 3월 달 삼삼하게 놀았지, 5월 달 오후 놀았지, 그런 거 용서가 되는데, 이때도 놀아버리면 자기 인생 용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이거 외우셔야 돼. 이제. 그렇게 되고 7, 8월 달. 그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은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정답 외워도 성공한다 라는 모토로 달려보자. 그래서 가급적 쉽고 간단한 정답으로 바꿨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쉽고 간단한 문장으로 바꿔서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경험해 보시고 후일담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네, 그렇지. 이제 웃으셨네요. 50분 지나서 웃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음 11월 달 파이널 정리. 저는 시험 보기 전주까지 계속 문제 만들어 주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훈련하고 들어갈 겁니다. 시험장에만 같이 못 들어갈 뿐이지 시험장 정문까지는 내가 같이 가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새벽에 제일 먼저 가서 여러분들 손 다 잡아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저는 이게 습관화가 돼 있고 저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돼요. 보통 11월 달은 강의를 안 하는 과목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끝까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 나도 역시 끝까지 자료 제공해주고 함께 응원하고 가는 것이 맞다 싶어서 끝까지 진행을 합니다. 요게 가장 보편적인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여기에는 지금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전체 미술사를 훑어보긴 좋아요. 전체 미술사를 훑어보긴 좋은데 요거는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올 걸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만들어봤는데 얘가 이렇게 또 안 뜨니? 뭐 이걸 봐도 되지만 올해 나온 서양미술사는 젠슨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대신에 젠슨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젠슨.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출제됐던 책들입니다. 보통
한국미술의 역사 같은 경우가 그 종 나오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서 다 출제가 됐고, 미술교육 동양화 전망과 미술교육 문화 쪽에서 학자들이 출제가 됐던 책이고요. 학생 교과서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화 이해거나 중국 옛그림 산책 쪽, 특히 동양화 이해 쪽에서 요번에 그 작년하고 올해 계속 연이어서 중국 화풍이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좀 여전히 얘가 화면 안 뜨네요. 그냥 프레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바뀌는 거 없고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만 젠슨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젠슨 어떤 책인지 아시죠? 젠슨. 그 다단으로 돼 있어요. 내용 굉장히 많아요. 혼자 보려면, 뭐 1년 안에 보기 좀 어렵죠. 그런데 같이 보면 2달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올해 한번 스터디에서 해봤어요. 올해. 특별히 조교 선생님들이 껴있는 스터디를 제가 같이 하면서 젠슨 책을 2달 만에 한번 탁 마스터 시켜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도서 10권 있는 것 중요합니다. 매우. 그런데 기본서를 많이 보시고 80% 정도가 기본서에 다 있다. 그 다음에 스터디, 2018년도에도 열심히 이 스터디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조별로 짤 겁니다. 그러면 첫날에 와서 조를 짤 거예요. 개강하는 날, 1월달 6일날 개강하는 날 수업 다 끝나고 지역 혹은 공부 상태 초수, 재수 뭐 이런 공부 상태 별로 분류해서 한 4명에서 5명 상태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에서 서로가 이제 나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조장 선출을 하고, 조장은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거 없어. 그러나 이제 어쨌든 명실상부하게 뭔가는 있어야 되니까, 내가 누구랑 소통을 해야 되니까 조장을 좀 선택을 하고, 그 조장들이 나와서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든 협의를 하든 혹은 조원들하고 의논해서 그 결과로 하든 각 조별로 스터디 가능한 시간을 정할 겁니다. 수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그래서 조별로 1시간씩 나를 만날 거예요. 연구실에서. 조별로. 그러면 그 시간대에 나를 만나서 공부한 자료 검색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해주고, 질문 받고, 이해한 대로 다시 설명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문제도 내주고, 이렇게 또 아주 그냥 알차게 진행이 됩니다. 그게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그건 이제 월요일, 그러니까 1월달 6일날 개강하는 날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 해질 거고요. 그렇게 조별로 하게 될 거고, 내가 모든 조에 다 참여합니다. 모든 조에. 완전 초보 조이든 어떤 조이든 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연구실에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와서 끝나면 시간 내서 공부하고 가고 그 다음 조 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전 학생이 나를 다 만나게 되는 거고, 모든 조가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희망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따로 뭐 이렇게 뭐 회비나 이런 거는 조별로 알아서 하세요. 떡볶이 사 먹던 그런 거는 따로 없고, 그 다음에 인강생의 날을 하루 정해서 매달 한 번 인강생의 날을 정해서 인강생만 모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모였더니 한 명이 오더라도, 왜냐하면 제주도인데 어떻게 와, 그렇죠? 그렇게 못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먼 노량진에 사는데 자기는 인강을 둘 수밖에 없다. 너무나 멀어서. 그래서 그럴 경우 어쨌든 인강생 모여서 한 명이 됐던 몇 명이 됐던 인강생들만 모아가지고 매달 인강생의 날로 정해가지고 그 인강생만 모여서 질문 받고 혹은 설명해주고 뭐 이런 시간들을 따로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인강생이 스터디를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렇게라도 조금 약간의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 다음에 직강생들은 모두가 참석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 두 번째, 성실하지 않으면 바로 그 조에서 뺄 겁니다. 그래야 남들이 같이 윈윈 해요. 몇 시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안 오죠. 몇 시까지 자료 보내기로 했는데 안 보여줘. 그러면 그 시간 되면 계속 휴대폰 봐야 돼.
안 올렸어. 이 인간은 안 올렸어. 막 이렇게 되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공부 안 되잖아요. 올리기로 한 자료는 딱 시간 돼서 올려주고 또 프린트 딱 준비해 와야 되는데 누가 봐도 불성실하다 그러면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좋죠. 그런 분들은 스타트 저절로 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좀 성실한 사람들, 열심히 할 사람들만 모여서 진행할 거고 끝까지 제가 가서 참여할 거라는 거. 짜주지만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그냥 반복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공부법은 1월부터 7월, 8월, 9월, 10월까지 계속 바꿀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라고 묻지 말고 그냥 느낌 가는 대로 바꿔서 하다 보니 잘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아. 한 번 딱 결정해서 그대로 가는 경우가 없고 그건 거짓말이야. 그리고 남들이 한다고 해서 자기가 똑같이 한다고 하시면 곤란해요. 합격 수기 저는 하루에 라면 2끼만 먹고 공부 조금 했어요. 13시간 뭐 이거 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그냥 피곤해 상태로 죽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게 자기는 많이 먹어야 되면 먹어. 정말로 10월, 11월 달에 드라마 볼 거 다 보고서 시험 본 사람이 있어요. 다 괜찮아. 자기 그거 봐야지. 안 그러면 이게 선생님 얼굴이 도깨비로 보이지, 뭐 공유로 보이지,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성격에 맞게 공부를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 과정이 1년의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 근데 그때그때마다 저하고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저를. 제 공부 방법 이렇게 바꿨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좋다. 뭐 이대로 한번 해보자. 이건 좀 더 추가해봐. 이거 이 시간대 보면 졸릴걸. 뭐 이런 얘기를 나랑 계속 해나가면서 바꾼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제 스케줄표도 좀 작성 좀 해보시고, 일일 학습 매일 하셔야 된다. 매일. 주간 학습, 월간 학습 구분해서 하시고, 연간 이렇게 하시고요. 공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4시간이나 12시간 뭐 상관없어요. 공부를 정말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한 13시간, 14시간 공부하더라고요. 가능하더라고. 그게 10월 달쯤 되면 가능해요. 1월 달은 10시간 무슨 10시간 동안 놀아도 좀 모자랄 파냐.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2017년 2월 달, 3월 달에 합격 수기 발표하신 분이 있어요. 올해 합격 수기 발표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봤겠죠. 가정주부셨어요. 공부 7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떡하니 합격해가지고 자랑스럽게 나와서 잘 공부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애가 집에 가면 종류가 2종류잖아요. 정말 애 있죠. 등치 큰 애 있죠. 그렇다면 보통. 그럼 애를 2종류 애를 키워야 돼. 살림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 시간이 어떻게 됐겠어? 그래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거든?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으면 안 되고 뭐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돼? 공부 시간에 대한 집중력. 1시간 하고 1시간 놀더라도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는 거야. 그것이 결정적인 승부처예요.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막 누가 생각하고 누가 통화를 해야 돼. 그러면 탁 덮어버리고 통화를 하고 깔끔하게 발음 딱 세고 와서 딱 집중하는 게 제일 낫지. 네 하고 책은 넘기고 책장 어느새 20페이지 넘어갔어.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세월 가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기 꼭 쓰셔야 돼요. 집중. 서브노트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굳이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미 책으로 구조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책, 심화적인 책, 마인드맵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 심지어 교과서까지 다 준비되어 있거든. 거기다 그냥 포스트잇 붙이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별도의 따로 책은 만들 필요 없고 노트 같은 거 만들 필요 없고 단어장은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게 좀 들고 다니기 좀 좋거든요. 근데 저것도 성격이에요. 못 만드는 사람은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격적으로 이게 있어야만 자료 찾기가 쉽다.
분명히 통계적으로 보자면 18 중에서 6, 7할 정도는 단어장 있는 사람들이 시간 세이브 이런 게 좀 되거든요. 좀 구조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책에서 몇 페이지 봤다 이런 내용 이렇게 좀 적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 자료가 여기 있었나? 이 자료가 여기 있었나? 이러다 보면 한 시간 다 가. 에이 승질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단어장 있으면 이게 좀 찾기가 쉬워지거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권하고 싶긴 해요. 그렇지만 뭐 각자 스타일대로 하자. 이런 걸 말하는 거다. 이런 거. 스터디는 아까 말씀드렸죠. 연초에 개강할 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랑 같이 한다는 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카페로 가면 직강생들은 따로 등업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직강생 자료들이 따로 가게 되고 인강생은 티치스파 사이트에서 따로 관리를 해요. 특히 이 영상을 보는 인강생들은 티치스파라고 한글로 티치스파를 하면 거기에 제 영상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되고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우리 인터넷 카페인데 여기 오면 이게 또 요 메뉴에 보면 그 동영상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동영상 자료들을 원래 이렇게 여기가 좀 느렸나? 그냥 프레즈로 봅시다. 그래서 요 카페에 들어오면 무료 영상 같은 거 있을 수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인강생은 티치스파로 관련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카페예요. 블로그도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대체로 기출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이버. 요게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긴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질문 같은 것도 여기서 많이 좀 하게 되고 보통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말들이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꼭 합격해야 좋겠죠. 그래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응원할 겁니다. 응원할 거고 또 많이 노력을 할 거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혹시 화면 영상이 돌아가더라도 괜찮으니까 질문,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혹은 질문. 네. 스터디 할 때 초수랑 재수랑 분리를 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건 멀리서 안 들리기도 하지만 인강생은 지금 질문이 안 들어가니까 그 질문의 요지를 제가 좀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은 초수랑 재수랑 어떻게 분리할 거냐 이 말인가요? 아니면 분리해서 조를 짤 건지 아니면 섞어서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죠. 가급적이면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자, 시험 날짜는 똑같아요. 내년에 12월 1일 똑같은데 1년 동안 달려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 때가 되면 이미 초수, 재수 구분이 없을 만큼 동일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 출발할 때는 초수랑 재수 이상은 아무래도 좀 이해도라든가 파악도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요걸 같이 이 상태를 섞어 놓으면 보세요. 초수들에게는 재수랑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럼 재수에게는 초수가 도움이 되려나? 안 되죠. 이거를 재수생들에게 요구하면 안 돼요. 초수생들 입장에서 나 거기 스터디 좀 껴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스터디를 고를 때는 재수생이 있는 데 가서 껴서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입장이 바뀌고 나면 좀 그건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스터디는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조장이 있을 뿐이지
따라서 초수, 재수 구분이 사실은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초수는 초수끼리 묶여야 제가 설명을 해주거나 질문에 대한 안내를 해줘도 좀 다르게 해줄 거고, 재수는 재수대로 그 조의 특성에 맞게 과제를 제가 다르게 줄 거고, 이렇게 할 거라서 첫날 수업이 다 끝나고 아마 그 스터디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구분해서 초수, 재수 구분해서 따로 받고 따로 편성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론적으로 12월 달쯤 돼서 시험장 갈 때쯤 되면 초수도 당당하게 시험 잘 치고 있을 만큼 1년 동안의 실력이 쌓여집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에 답이 됐나요? 또 질문? 그래요. 항상 열심히 하면 뭐 불가능한 건 없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수업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정쌤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